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탄 포레자이의 입주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주관사 목수와 질쟁이 김효선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입주자분들께서 한 곳에서 모이시는 것을 조금 꺼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댁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주 설명회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때에는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제 강사님께서 설명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주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입주 세미나의 식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주관사 목수와 질쟁이의 인사 및 입주 박람회 후에 AS 진행 방법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법무법인 천지로에서 단체 등기 및 대출 관련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점검 대행업체 홈체크에서 준공검사 이후 하자체크 강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신동탄 포레자이 입주문화 박람회 공식 주관사인 저희 목수와 질쟁이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관사 목수와 질쟁이 김효선 사원입니다. 저희 목수와 질쟁이는 청렴한 입주 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 주자로서 좋은 생각, 좋은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철학으로 입주자분들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입주 박람회 주관사 1위 업체로서 기존의 보편적인 박람회 업무뿐만이 아니라 입주 아파트 전문 기획으로 입주 예정자분들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목수와 질쟁이는 입주 예정자분들과 입주 예정자 협의회분들과 소통을 합니다. 바로 입주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입주에 필요한 업체들을 뽑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업체들과 협상을 하며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하자 발생이나 클레임 등 입주자분들의 불편사항을 전담하여 해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단순한 박람회 운영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자분들께서 믿을 수 있는 다수의 참여사를 선별하여 교육시키고 입주자분들의 입장에서 최고의 맞춤형 박람회를 개최하며 입주 후에도 문제 발생 시 입주자분들의 입장에서 맞춤형 컨설턴트를 통하여 문제들을 해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구매 입주 박람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입주자분들께서 입주를 준비하실 때 가구나 가전, 커튼, 블라인드, 이사 줄눈, 청소 등 다양한 품목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품목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입주 예정자분들만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박람회는 단순하게 계약만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였던 박람회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접수처에서는 입주자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입구에서 방역 게이트를 설치하여 입주자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입주 박람회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입주 박람회장 내부에는 대형 LED 스크린으로 각 타입별 실측 자료 및 홈스타일링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업체 부스를 둘러보시다가 편히 쉴 수 있는 입주민 쉼터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박람회 방문 중 제일 설레이는 순간인데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입주 박람회장을 방문 및 계약해주신 입주 예정자분들을 한하여 현장에서 즐거운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까요? 주관사 목수와 질쟁이는 단순히 박람회 운영만을 하는 주관사가 아닙니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 예정자분들과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을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주관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정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관사 콜센터나 입주자 카페 내
목수아칠쟁이 Q&A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접수를 해주신다면 저희 주관사에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시에 해당 이미지처럼 신동탄 포레자이 입주 예정자 카페 내 카테고리 입주 박람회 주관사 AS 신문고 게시판에 신문고 접수 및 취소 환불 규정 안내를 게시하였습니다. 주관사의 모든 협력업체는 해당 취소 환불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업체와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입주자께서 편한 방법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주관사 측에서 신속하게 업체와 조율하여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입주를 준비하시면서 막히시는 수많은 부분들을 주관사의 협력업체인 전문가들에게 1대1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입주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관사 목수아실쟁이는 검증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검토하고 선발하였으며 입주자분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시작하고 끝난 후에도 주관사 목수아실쟁이에서는 입주 예정자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아있는 입주 설명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 순서인 법무법인 천지로에서 단체 등기 및 대출 관련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지로 심주환 국장입니다. 단체 등기 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카메라로 뵙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하고 떨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단체 등기 부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과 현장 일정, 기본 안내를 드리고 주요 용어 설명 드린 뒤에 업무별 소요기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기 접수 현황 관련 안내 드리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개정 사항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 비용의 구성에 관한 설명, 통합 취득세 납부 방안, 등기 관리 시스템 안내, 각 업무별 안내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우리 단지는 2020년 4월 29일에 모집 공고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17번지 1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6월 19일에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나 2022년 11월 14일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사전점검은 2022년 12월 17일부터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입주 기간은 2023년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60일간입니다. 입주 절차는 중도금, 잔금 관리비 등 납부를 하시고 해당 영수증으로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증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리비 부과 기준일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 2일입니다. 등기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시행사에서 진행하는 미등기 부동산의 최초 등기이며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각 소유자에게 등기를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대출이 발생될 때 돈을 빌려주는 곳, 즉 은행에서 빌려준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별 소요 기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에서 60일, 평균 30일에서 90일, 평균 60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일정은 취득세 신고와 취득세 납부입니다. 사용 승인일, 즉 준공일과 잔금 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에서 모든 중요한 날짜는 60일입니다.
입주도 60일간 진행이 되고 취득세도 60일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 등기도 60일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일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잔금을 사용 승인일 이전에 납부하신 분들만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입주하실 때 잔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입주하실 때 잔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보존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이후에 잔금을 내신 분들은 취득세와 이전 등기가 같이 60일 이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일정별 소요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점검은 입주 한 달 전쯤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시작은 사용 승인이 완료가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비대출 세대의 서류 접수 일정은 입주 개시일에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하고 계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진행이 되고, 일반적으로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정도면 보존 등기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납부 확인서, 취득세 신고 진행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대출이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은행의 근저당 설정 등기와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되는 절차를 설명드리는 도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세대는 처음 대출 신청 서류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도 같이 수취하여 협약은행에서 천지로에 서류를 이관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신청, 접수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다리시면 당 법인에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기다리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등기권리증 받으실 주소와 국민주택 채권 환급 받으실 은행 계좌 남기시면 별도의 연락이나 신청 없이 모든 납부하셨던, 미리 내셨던 서류와 같이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출 세대와 대출 없는 세대의 서류 접수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세대는 법무법인 천지로 홈페이지에 등기권리증 받으실 주소와 국민주택 채권 환급 계좌 등록 후 기다리시면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비대출 세대는 등기 우편 접수와 단지 내에서 서류 접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지 내 접수는 별도로 신청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정 관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실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시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입주민께서는 참고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등기 비용을 구성하는 비율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기 비용의 80에서 90%는 통합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에서 금리가 올라간 요즘은 국민주택 채권 비중이 올라갔지만 예전에는 채권 할인 금액이 큰 비중이 없었습니다. 금리가 저렴해지는 시기가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취득세 납부 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 납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통합취득세 카드 납부는 개별로 위택스를 통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을 받고 안내를 저희 천지로에서 해드릴 때 그 카드 납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전자납부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그 납부 방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천지로는 등기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등기 진행 상황을 귀찮게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화해서 안 받으면 화가 나고 나중에 확인이 되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등기관리 시스템 사용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관리증 받으실 주소도 여기다가 남겨놓으시면 별도로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차액도 전화해서 계좌번호 불러주실 필요도 없고요. 등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시길 바라고 입주민과 천지로 모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업무별 방안 안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 없는 업체는 없죠. 대표번호, 담당자 직통번호 있습니다. 혹시나 전화 안 받으면 문자로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 전화 가능하고 카카오톡 채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문자보다 카톡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등기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편리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천지로 심주환 국장이었습니다. 신동탄 포레자의 입주민 이배엽 운영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대출 연말정산 소득 공제 가능한지 카페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분할로 카드에서 일부 분할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위텍스에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일시 납부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천지로였습니다. 네,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택점검업체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의 이정욱 팀장입니다. 이제 사전점검은 저희가 12월 달에 진행을 했었죠. 저희 홈체크를 찾아주시고 또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이제 입주를 앞두시고 하자 보수가 입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많이 보수가 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목차는 이제 이수처럼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사전점검을 진행을 하셨을 거고 그 사전점검을 못 하신 분들한테도 이 자료가 공유가 드리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점검을 하셨던 분들한테도 이제 어떤 점검을 또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점검의 중요성 파트인 정의와 중요성 파트는 생략을 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전문가 점검의 필요성 파트를 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입주민분들이 사전점검이 끝나고 나면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전점검이 끝나고 나서 입주를 하고 나면 사전점검과 상관없이 시공사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에 따라서 각 공사 항목들을 저희 제품의 보증기간이 있듯이 보증을 받고 보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항목들은 이제 지금 보이는 항목처럼 2년, 3년, 5년도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골조 공사나 이런 부분은 이제 10년차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주민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신경 쓸 만한 항목들은 이 2, 3, 5, 10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전점검은 끝났지만 이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은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 요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청을 하고 나면 사전점검 때 신청했던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전점검 때 신청을 했을 때는 입주 전까지 100% 보수를 완료하거나 보수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한테 건설사에서 입주민한테 보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입주가 시작한 이후에는 발생한 하자들은 2년 내에만 건설사에서 처리를 해드리면 됩니다. 처리를 해드리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입주민들이 사안점검이 없을 때에는 하자 신청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시공사에서 연락이 안 옵니다. 스케줄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와요.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안점검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 기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안점검 때처럼 신청을 하면은 뭐 1, 2주 안에 바로 보수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수를 받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원인이 왜 생기냐면 건설사에서는 이제 도배지 하자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면 도배지 하자 접수가 처음에는 10건이고 또 한 달 뒤에 10건이고 이렇게 여러 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10건밖에 아직 되지 않을 때 하도급 업체, 보수업체를 불러서 10건은 보수공사를 시키면 좋은 단가에 저렴한 단가에 공사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게 4월 달 거, 5월 달 거, 6월 달 거 이렇게 차곡차곡 누적을 해서 모으면 많은 건수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사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더 좋은 단가에 보수공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늦어진다고 해서 또 입주민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건설사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관계라서 천천히 보수받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담보 책임 기간에 따라서 보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제 뭐 5년 차에 포함되는 이런 이제 공용구 면적에 대한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이 되고 대표회의 권한으로 이제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네, 전문가 점검의 필요성은 혹여나 이제 업체 점검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주변을 장비를 대여해서 보거나 쓰실 때 좀 보시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저희 입주민분들 중에 저희 홈체크를 이용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이제 하자도 많이 발견을 했겠지만 하자는 언제나 하자 발생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서 사안 점검 때 보던 입주하시고 나서 보던 언제든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들은 곰팡이가 생길 때까지나 이렇게 뭐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 곰팡이가 생길 것 같은데 싶으시면 꼭 그 시점에 접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벽체에서 창호 주변부에서 결로가 심하게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꼭 미리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사진들도 보면은 맨 위쪽에 세 개는 단열재에 대한 내용이고요. 단열재의 길이가 부족한 내용과 단열재가 파손이 됐는데 보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된 단열재 두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우측 사진은 창호 주변부에서 이제 외부에서 냉기를 떠나서 이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창호 주변부에 체험 충진을 하는 우레탄 폼 충진이 잘 되지 않아서 누수가 발생된 사례죠. 네, 이런 것들은 장비를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시고 또 혹시나 볼 줄 모른다고 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자꾸 곰팡이가 생길 것 같고 이제 만져보시면 물기가 고여있고 특히 드레스룸 쪽에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입주하시고 나면. 네, 그래서 그런 벽면들이 있으면 장비를 1만 원이라도 해서 빌려서 대여를 해서 한 번씩은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맨 앞에 욕실 천정 누수가 있죠. 욕실 천정의 점검구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보이시는데요. 이곳은 사안 점검 때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곳이고 입주한 이후에도 제가 2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은 열어서 확인을 한 번씩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가장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요. 이 구간은 윗세대에서 물을 사용할 때만 물이 새기 때문에 이제 윗세대가 혹시나 아직 빈집이거나 아직 입주를 안 하셨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입주를 안 한 상태였는데 이제 입주를 이번 주에 하셨다고 하시면 그 이후로는 2주에 한 번씩은 처음에 3개월 정도 열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찍 누수를 발견하면 경미한 하자로 이제 쉽게 보수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물이 고이게 되면 이 물들이 이제 침실을 통해 넘어가면서 이제 침수 세대가 되죠. 그러면 이제 공사가 더 커집니다. 네, 공사가 커지면 당연히 건설사에서는 보수는 해주겠지만 보수를 떠나서 이렇게 침수 세대가 돼서 공사가 많이 들어가면 입주민분들이 집을 비우고 보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비우는 동안 건설사 과실에 의한 하자일 경우는 건설사에서 이제 호텔비를 지급해주거나 외부에서 숙소를 묵을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불편하시겠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씩 열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측에 두 군데 보시면 발코니나 천정에서 이렇게 누수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 누수들이 거실 천정 누수는 좀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발코니에 있는 우수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수 공사를 하거나 이제 할 때 위층에서 방수가 깨지거나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 발코니 주변입니다. 발코니 우수관 주변부. 해서 천정과 윗집과 아랫집이 통하는 배관이 있는 곳 주변부들을 이제 사시면서 한 번씩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질 측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축 아파트에서는 이제 공기질 측정하시면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TBOC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화면에 있는 포르말데히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안 좋게 나오는데 이제 세입주군이나 입주 청소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오염물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삿짐이 들어오고 나서도 청소를 한번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입주민분들도 이제 새 집으로 가면서 가구를 정리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나 그 두 분 다 가져오시는 분들이나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제품을 뜯고 배치할 때까지 꼭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공기질 측정 자료는 이제 라돈에 대한 내용인데 이 라돈 수치가 라돈이라는 것은 방사성 기체로 최근에 발견이 되고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라돈이 흡연에 준하는 이제 몸에 해로운 기체로 판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라돈은 온라인에서 이제 사설 업체를 통해 대여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대여를 할 수 있고요. 즉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앞에 말씀드린 TBOC와 포르말데히드는 저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거나 세입주목은 그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많이 다운시킬 수 있지만 라돈 같은 경우는 단순 환기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라돈이 방출되는 양이 줄어들지도 않고요. 그렇다 보니 원인이 되는 마감재를 찾아내서 뜯어내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라돈을 한 번씩은 대여해서 해보시는 게 좋고요. 라돈을 하실 때는 새 집일 상태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입주민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가구 중에서도 예전에 침대에서도 이슈가 많았죠. 가구 중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구가 배치된 이후에도 한 번씩 측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점검 준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점검 내용은 이제 점검할 때는 지금 네 번째 파트인 사안점검 진행 점검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하시려면 이제 이사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되고요. 사안점검은 비록 지났지만 최대한 점검을 해보신다면 꼭 이사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이사가 들어가고 나는 순간 이 점검이 이제 많이 의미가 약해지고요. 내가 생활하기 전부터 있었던 최초의 시공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주시고 1번부터 6번 이렇게 실별로 점검을 하시거나 아니면 벽면을 따라 다시 입구로 나오는 벽을 따라서 하는 방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계획적으로 순서대로 해주셔야 누락되는 부분 없이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입주를 해서 사실 분들이 아니시라 이제 혹시나 세를 주거나 하시는 분들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세입자분들이 집을 깨끗하게 쓰지 않고 나가는 것 때문에 보증금에서 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생기고요. 해서 저희 홈체크 서비스 또한 입주 전후 이제 입택업 점검이라고 해서 이렇게 증거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그런 분쟁이 없도록 점검을 꼭 한 번씩 해서 보관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관한 자료들을 세를 넣으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맡길 때부터 함께 첨부를 해서 주시고 세입자분들이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깨끗한 집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실별로 제가 앞에 먼저 보면 하자가 빨리 보이는 곳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점검하시는 건 좋지만 시간이 촉박하실 때에는 중요한 곳들을 먼저 보시고 다른 곳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감재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곳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아쉽게도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사용 기능상 문제가 없는 오염 하자들은 그 하자 진행이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소 업체를 부르시거나 할 때 각별히 얘기를 해서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관 바닥 부분인데 현관 바닥도 저희가 많은 자재가 양중을 할 때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부에 주저앉은 곳이나 틀어진 곳들
없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시면 이제 현관 바닥 쪽에 이렇게 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비가 맞고 온 날이나 이런 데 흡수되지 않도록 바닥 타일과 걸레바지, 석재 걸레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틈새가 없이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틈새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관에는 창고나 팬트리라고 해서 공간이 있죠. 그 문틀 단면부가 보이실 겁니다. 그 문틀 바닥도 틈새가 없이 시공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현관 바닥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로 가시면 바닥에 마루 굽틀이 있는데, 이 마루 굽틀 양 사이드도 실리콘이 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되어 있으면 요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대로 거실로 가보시면 이렇게 도배지가 찢어지고 한 것들은, 많이 찢어지면 교체를 하지만 되게 작게 찢어진 것들은 제가 터치업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보이지 않도록 마감을 해드립니다. 근데 터치업 했는데도 보일 경우에는 다시 요청을 해서 교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하자보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배지를 보실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이 창호 위에 있는 커튼박스 부분이고요. 커튼박스 부분에 접착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봐주시고, 또 커튼박스 주변에 접착 이외에도 목재 틀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진처럼. 그래서 블라인드 업체를 하시거나 커튼을 다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 같은 경우도 세상 사진은 창틀 흔들림에 대한 사진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강도보다 조금 더 세게 닫아보시고 창틀이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창틀이 흔들릴 경우에는 이게 곰팡이가 저희 육안에 보이는 바깥쪽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안쪽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냄새는 나고 불쾌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그런 하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창틀 흔들림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앙카가 고정이 안 되어 있는데 페인트 고정을 하셨죠. 네, 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막연하게 안전하게 당연히 되어 있겠지 생각하시기보다는 직접 한 번씩 흔들어 보시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거실에 보시면 여러 부착물들이 있습니다. 월패드도 있고요, 저희 콘센트도 있고요. 그런 일 많이 겪으시죠. 옛날 아파트 그런 데서 저희가 콘센트를 꽂고 뺐는데 커버가 같이 떨어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가시면 이제 여러 마감재들이 있지만 저희가 중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이 항상 이 주방 마감재 이음부와 끝마감입니다. 지금 사진도 냉장고 칸과 바닥 마루 사이에 마루 길이가 부족한 하자고요. 다음 사진도 주방에 있는 상부장과 벽 타일 사이에 이음부에서 실리콘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코너는 당연히 작업이 더 힘들고 작업자들의 실력에 따라서 그 실력 편차에 따라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니 한 번씩만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을, 주방 상판을 보실 때는요, 상판이 고정되어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고, 우측에 보시면 저희 싱크대가 있어요. 근데 싱크대에서 저희가 물을 사용하고 하면 배나 가슴으로 이렇게 물이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치마도 하기도 하고 제품으로 사서 이제 앞에를 가려주는 막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이 튀더라도 다시 싱크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기울기를 잡아주거나, 또는 다음 사진처럼 물이 튀더라도 마루로 떨어지도록, 이 주방 상판을 타고 다시 하부장의 가구의 단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 하부장을 오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가구가 금방 틀어지고 수분을 먹으면 터지고 망가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주방에 있는 가구들은 이 스타일에 맞춰서 전부 색상을 맞추고 일체화해서 디자인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부장이 일부분 틀어졌다고 해서 거기만 예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터질 때쯤이면 아마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설 따로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셔서 하부장을 디자인을 바꾸고, 또 하부장 스타일에 맞춰서 바꿔야 되니까 또 상부장도 돈 들여서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없고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밑에, 상판 밑에 물건기 홈이 시공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경사가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도 안 되어 있다면 하부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부장과 상판 사이에 이음부에 실리콘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호 파손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연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창호 파손이 되어 있으면 단열에도 문제가 되고 이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창호 파손도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창호 파손은 다른 마감재 하자들보다 하자 보수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여분의 자재가 없고 새로 발주를 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보수 요청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또 주방에서 이제 하자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으로는 이제 주방 하부에 보시면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데 가림막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림막이 없으면 이제 깨끗하게 사용하시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나 안 돼 있으면 건설사에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발코니로 넘어가서 보시면 발코니는 가장 많이 하자가 나오는 곳이 안방에 있는 발코니고요. 안방 발코니에 보시면 이제 안방과 안방 발코니 사이에 창호로 된 문이 있습니다. 샤시로 된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틈새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다 깨지는 이런 사진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실 때 안방 발코니 사용하시면서 이 아래쪽을 한 번씩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타일들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발코니에도 되어 있고 욕실에도 되어 있죠. 근데 이 타일들은 압착 시공이 되어 있지가 않으면 나중에 세탁기를 올렸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 번 밟고 지나갔을 때 줄눈이 탈락이 되거나 타일이 깨지는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자가 발생된 시점에는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난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최대한 다 두들겨서 확인해 보시고, 타일이 들뜬 곳이 있거나 통통통 소리 나는 곳이 있으면 빨리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주방에서는 이 주방과 발코니 사이에 터닝도어나 이런 걸 시공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유리 주변부에 실리콘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꼭 신청을 하시고요. 실리콘이 보이는 사진처럼 아예 없다고 해서 뭐 원래 이런 제품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음 침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침실에서는 각 들어갈 때 여러 이제 천정에 있는 몰딩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이제 몰딩 문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곳들은 살짝 만져서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용하실 방문이나 여러 가구 문짝이나 이런 문짝들은 이제 중간에 연결해주는 경첩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경첩들이 아쉽게도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틀어진 것 같으면 바로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 경첩을 보실 때 좀 쉽게 바르게 보시려면 경첩과 문 사이에, 문틀과 문 사이에 위아래 틈새를 비교해 보시면 조금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가 커튼박스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좋은 곳이 이 콘센트나 이렇게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곳들입니다. 콘센트 주변부, 에어컨 덕트 주변부, 이제 시스템 에어컨 하신 분들 천정의 에어컨 주변부,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위에 있는 주방 천정 등 주변부, 이런 곳들을 먼저 보시면 하자들이 좀 더 빨리 보이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에서는 이런 이제 뭐 선반들이나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손으로 만져보셔서 점검을 하시는 게 빠르시고요. 지금 왼쪽 사진도 완전히 절반으로 쪼개진 돌을 붙여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조가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욕조 주변에 마감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되어 있으면 잘못된 상황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실리콘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주방 욕조와 그 욕실 욕조와 바닥 타일 사이에 이음부도 실리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실리콘을 안 하시는 아파트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입주민이 요청을 하시면 해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건설사에서는 왜 안 하냐면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곰팡이를 생긴 상태에서 실리콘만 관리하시는 게 더욱 좋으실 거고요. 실리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백시멘트로만 마감이 돼 있으면 이 주방 상판은 아시다시피 약간의 탄성이 있는 재질입니다. PL 재질이죠. 누르면 살짝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닥에 시공이 되는 타일과 백시멘트, 연결을 이음부여하는 백시멘트는 탄성이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탄성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붙여 놓으면 결국은 이 사이는 벌어지고 탈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면 이제 그 안에서 곰팡이가 생기게 돼 있는데, 이 저희가 알고 있는 백시멘트라는 자재가 초기에 줄눈 업체를 부르시거나 해서 줄눈 시공을 할 때 긁어내면 잘 긁어내집니다. 하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고 지나면서록 강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보시면 줄눈이 긁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긁어내서 곰팡이를 제거하거나 할 수가 없죠. 해서 그 위에 실리콘을 하시고 실리콘에 곰팡이가 생기더라도 실리콘은 쉽게 걷어낼 수 있으니 걷어내고 다시 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에 이제 세 군데 있는데요. 세면대 뒤에, 좌변기 뒤에, 그리고 샤워 부스 뒤에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수전이 있는데 물 사용하시기 전에 이 수전 세 군데의 구멍이 적절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진처럼 캡을 씌워도 물이 다 들어가게 돼 있으면 나중에 여기서 곰팡이가 또 생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욕실도 저희가 현관 바닥에 틈새가 없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욕실에 천정을 제외하고 벽과 바닥은 전부 틈새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틈새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지금 보는 사진처럼 선발 하부 쪽들이 이런 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욕실 천정의 누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서 전문가 점검의 필요성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 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사용하는 곳들. 물 사용하는 곳들은 구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입주가 진행되는 만큼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구배 점검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줄눈이나 이런 거를 시공을 해버리면 물이 더 많이 고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에서 줄눈을 시공할 때 지금 사진 보시면 줄눈의 깊이가 매우 낮을 겁니다. 네, 이거는 잘못된 시공이고요. 줄눈은 타일 높이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공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따로 돈을 들여서 시공을 하는 줄눈 업자분들이 하시는 줄눈이 훨씬 전문화된 네, 정석적인 시공이고요. 지금 건설사에서 한 이 시공 같은 경우는 깊이가 매우 부족하고 깊이 들어가 있죠. 줄눈이 있는 곳이 타일보다 밑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빠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줄눈을 정석적으로 타일 높이에 맞춰서 시공을 해버리면 물이 더 많이 고이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건설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건설사에서는 입주민분들이 추가로 인테리어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 시공을 하기 전에 물을 뿌려서 확인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렵다면 줄눈 전문 업자분이 오셨을 때 미리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줄눈 업체분들도 이런 바닥 타일 점검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점검을 꼭 한 번씩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는 또 욕실에 여러 이제 고정물들이 있는데 좌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 점검 때도 그렇고 나중에 제출할 때도 그렇고 입주하시고 하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입주민분들이 많이 번거로우셔서 이런 제출하시는 거를 그냥 전화로 유선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찾아가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시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우리 몇 동인데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모든 대화 과정과 과정들은 네, 다 서면으로 네, 서류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건설사에 제출하실 때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은 언제나 보관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세대에서 보시면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가 건설사 쪽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접수했던 이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같이 보관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보이는 사진처럼 텍스트로 된 것들도 보관을 하지만 다음 사진처럼 이제 사진도 전부 촬영을 해서 사전 작업 때 진행했던 것처럼 사진도 다 촬영을 해서 날짜를 기록해서 꼭 접어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하자 발생 시점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2년차나 3년차나 이제 됐을 때 아파트 전체 차원에서 입주 대표회의 차원에서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아파트의 전반적인 하자를 조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될 때 입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입주 초창기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카페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지만 1, 2년이 지나고 나면 이 소통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자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하자조사 하고 끝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우리 집에 큰 하자가 있었고 그 큰 하자를 지금 보수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말씀을 못 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주를 하고 나서도 우리 아파트의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또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오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입주 초기에는 입주민분들이 많은 찬반 투표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그러니 그런 건 바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이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찬반 투표에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가면서 진행을 빠르게 하면서 아파트를 완성해 가실 수 있습니다. 입주가 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완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스크린 골프장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떤 기구를 쓸 것이고, 또 어느 시간 운영을 할 것이고, 언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많이 걸립니다. 최소 1, 2년이 걸리는데요. 이 1년의 기간 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하자를 조사하는 기간이 되면 우리 집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를 당당하게 빨리 접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사 기간에 점검업체에서 모든 세대를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 하자들이 있는 집들을 우선적으로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주택점검업체 홈체크의 이정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탄 프레자의 입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고가 조금 있었지만 끝까지 지켜봐 주신 입주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입주 종료가 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